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중공 부동산 미인계 동북공정 문화 1대1로 대한민국 멸망. 네, 대통령 대학원 시간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멸망으로 가고 있다. 저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잠을 못 자고 제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좀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멸망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조선도 멸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군이 세운 이 고조선도 멸망을 해요. 고조선도. 예, 천손의 국가 고조선도 위만 조선이 들어서고 멸망을 하게 되죠. 고구려도 멸망하고 발해도 멸망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도 멸망하고 조선도 고려도 멸망하죠. 네, 대한민국도 멸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경계심을 늦추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외교 안보력이 없습니다. 외교 안보력이 없고 정치인들이 반중하지 않아요. 지금 중국 몽에 빠져 있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냥 아유, 설마 중국이 얼마나 덕 있는 국가인데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홍콩 상황을 잊지 마세요. 홍콩 사람들이 그 민주화가 짓밟히는 상황, 그리고 해외가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상황을 미국이나 영국이 그 비자 주겠다, 비자.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짓밟히게 되면 여기 뭐 조선족이라든지 다 중국의 한 민족이고, 중국의 한 소수 민족이고 하면서 짓밟았을 때 그냥 비자 주겠다, 건너와라. 비자 받고 건너가는 그 정도밖에 도움을 못 받습니다. 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뭐 대만 상황 보세요. 대만 상황, 미얀마 상황 보세요. 미얀마 상황. 누가 국제사회에서 발벗고 나서가지고 진짜 그들을 구제해 줍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한국이. 뭐 동북공정하고 고구려 발해 역사 자기네 역사다. 우리는 연해주하고 간도 우리 거다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거 뭐 우리 역사니까 문화 1대1로 해가지고 한복 우리 거고 김치 우리 거고 또 뭐 각종 한국의 연예인들 다 자기 조선족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한 방에. 역사는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소련이 한 방에 그냥 해체됐죠. 네. 이런 정황이에요. 이런 정황. 거기다가 우리는 위험한 게 옆에 일본이 계속 독도 우리 땅이라 그러고 계속 그 문제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회초리 들면서 끌고 가야 된다니까요. 거기다가 뭐 미국이 과거에 잘 아시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밀약을 합니다. 밀약을 해서 그래 뭐 저기 필리핀은 미국이 암묵적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필리핀은 미국이 지배하고, 그리고 우리 그 조선, 대한제국, 조선은 일본이.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다 거래가 있는 거예요. 암묵적 거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반중 친미하되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는 거지 친미파로 돌아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국익파가 돼야 돼요. 국익파. 그리고 이러한 정황이 전개가 되고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끊임없이 공작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사회는 자기의 국익을 따지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안 따져요. 미국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따져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국익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우리는 국제사회를 이용해야 돼요. 활용해야 돼요. 국제사회는 냉정한 거예요. 먹이 사슬로 그냥 딱 얽혀 있고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끊임없이 1대1로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 1대1로. 그래서 문화 동북공정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고, 동북공정 해가지고 고구려 발해 역사 자기네 거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인계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국의 미인계. 아유, 무슨 미인계가 있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자, 지금 보면은 중국의 공자 마을처럼 경기도 포천시에도 800억 들여서 차이나타운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죠? 여러분들 좀 안 와요? 감이 안 옵니까? 이들의 공작과 음모가 이게 안 와요? 네, 이게 와야 됩니다. 이게 와야지 정상이에요. 네, 규제 사각지대 중국인 부동산 싹쓸이 단속 시급하다. 그쵸? 자, 여기 보세요. 김정남이 피살 당했는데 미인계 당했다 그러죠? 마사지 받다가 독침 피살. 예? 미인계. 미인계가 이 남자들이 성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욕. 그 성욕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성욕이 있기 때문에 성욕을 공략하면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넘어가는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예, 제가 겪어본 남자들 보면은 대부분 넘어가더라고요.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미인계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제가 한국에서 영어 학원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와서 베트남 변호사 26살 변호사하고 지금 동거를 하는데, 뭐 공자도 뭐 80대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뭐 관심 없는데. 그러면서 그 20대 여자 변호사하고 동거를 하면서 뭐 자기가, 그래서 제가 저기 미인계 넘어가면 나중에 패가망신 당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그냥 뭐 왜 질투하십니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이거 얼마 안 돼서 그분은 없어졌어요. 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 그 남자들이 많이 와요. 베트남에 와서 외교관으로도 오고 뭐 삼성 회사로도 와요. 와서 죄다 그 미인계에 넘어가 가지고 돈 털리고 유학비 대주고, 예? 그래서 한 60대 되신 분이 20대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뭐 제 비서인데 한국 유학을 보내려고 한다고.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추천을 해줬는데 나중에 그 여자가 그 대학 학비고 뭐고 다 환불해달라. 안 간다. 그래갖고 제가 그 남자분한테 제가 연락을 해보겠다. 왜냐면 그분이 냈으니까 대학에.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자는 사라져요. 그 대학교 학비를 받아갖고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또 뭐 한국의 무슨 회장님이라는 사람들이 뭐 베트남 여자 자기 비서로 쓰려고 하니까 한국에 좀 들여보내달라. 그래서 아니 그 뭐 올 수 있는 무슨 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한국 유학으로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다 그런 미인계에 넘어간 거예요. 그냥 서로 그냥 성거래를 하는 겁니다. 성거래. 예.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성거래 하는 경우도 있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패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한 훌륭한 사장님은 비서한테 넘어가가지고 비서한테 넘어가서 패가 망신당한 거예요. 본처가 왔는데 그 비서가 그 본처를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본처가 가까스로 살아남아가지고 사건이 폭로된 사건들. 또 제 회사에서 한 여자가 와가지고 남자들, 그러니까 한 네 남자 임원들하고 저걸 하는 거예요. 성접촉을 하는 겁니다.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명에서 서로 칼로 찔러 죽인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 여자 건드렸다고. 그런 것도 제가 목격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자를 보내가지고 미인계를 써요. 지네들이. 그럼 한 100달러면 한 10만 원이잖아요. 주고 저 남자 미인계로 넘겨트린 다음에 모든 자료,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월급이 뭐 졸업하고 한 20만 원인데 하루에 월급의 반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기꺼이 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항상 합니다. 한국 남자들 오면은 제일 중요한 거 미인계 조심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제 말을.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해줘도 입만 아픈 거야, 입만. 네. 그러니까
북한 페북 미인계 공직자와 친구 맺어 자료 요구. 저 북한이 페북으로 미인계 쓴다니까요. 저는 페이스북에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어요. 아, 매일 온다니까요. 매일. 제가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공개. 그래서 미인계 어떻게 쓰는지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예, 김정남 암살, 미인계부터 살해까지 충격. 김정남 살해범은 베트남 여성. 뭐 이거 이런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네. 또 동남아 음식점서 미인계 외교 공세. 그 베트남에 북한 식당이 있는데 제가 한 그 30대 남자가 이 여자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베트남 저 북한 여자를 계속 만나기 위해서 그 식당에 가는 거예요. 계속 해갖고 결국에는 뭐 핸드폰 좀 써볼까요? 그러면서 핸드폰 쫙 보고 뭐 페이스북 주소부터 짜자작 해가지고 모든 정보 다 입력해가지고 뭐 카메라로 확대해가지고 모든 거 다 정보 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 나중에는 뭐 이 여자랑 같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를 같이 뭐 이렇게 도망가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습니다. 그냥 웃고. 예. 그런 이런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이 동남아 음식점 가면은 미인들이 있거든. 북한 미인들. 그 북한 미인들의 공작에 빠져가지고 이런 거 많아요. 네, 상하이 스캔들 총영사관에 여기가 불륜 영사관. 상하이 스캔들 아시죠? 네, 이 중국 여자 한 명이 뭐 한 대여섯 명 한국 남자들 이거 다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그거 제가 많이 있다고 그런 사건들이. 여기가 불륜 영사관이냐? 또 흐지부지 되는 상하이 스캔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 흐지부지 시키는 거죠, 그냥. 중국 미인계에 걸린 일본 영사관 직원 자살. 그 중국 미인계에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뭐 미국 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뭐 중국, 일본, 베트남, 북한 뭐 다양한 국가들을 오가고 관련돼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왜 제가 이런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왜 도대체 하늘이 내게 이런 경험을 시키는가. 그리고 독살. 제가 2번 독살. 그러니까 제 차를 줬는데 이 차에다가 독극물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원이. 제가 2번 죽을 위기를 넘겼다니까요. 죽다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주의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험 많고 제가 뭐 엄청난 죽음의 위기 뭐 저를 땅에 묻어버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쇠파이프 들고 CCTV 끊고 들어와가지고 저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난 것들 제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를 너무 많이 넘겼던 사람이에요. 예. 중국 미인계에 낚인 대만 장군. 이거 보세요. 대만 장군이 낚였다니까요. 이거 거짓말 아니라 진짜 기사에 나온 얘기라니까요. 또 KBS 뉴스에 나온 얘기. 이거 뭐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중국 미인계에 홀려 직무 정지된 대사. 나오죠? 그쵸? 네. 그리고 미인계 이용한 성관계 로비 전부 들통난 중국 여 간부의 최후. 이거 있잖아요. 2021년에 나왔잖아요. 이 기사가. 그쵸? 제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저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국제 결혼할 때도 보면은 한국 남자, 베트남 여자 이렇게 결혼해요. 한국 남자, 뭐 중국 여자 이렇게 결혼하는데 한국 국적 받기 위해서 베트남 애인하고 둘이 공작을 벌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 대학교 강사님이 저한테 저기 원장님 원장님 학생 중에 이런 학생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루원이라는 학생 있죠. 그 학생 저랑 애인 관계고 이제 결혼 수속 밟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 강사하고 동거하고 있어요. 예. 사실입니다, 사실. 그리고 베트남 남자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근데 한국 남자랑 결혼 수속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혼해요. 이혼하고 그 다음에 그 베트남에 있는 남자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 많이 만났어요. 베트남 은행원이 베트남 사람이 제 돈을 그 당시에 한 2억 원, 한국 돈 2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2억 원을 베트남은 자기 그 사인 없어도 돈을 빼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짜 사인 같은 거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은행원들하고 짜고 돈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빼가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한 5천만 원은 빼갖고 5천만 원 빼갖고 나머지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빼가려고 하다가 베트남 직원이 저한테 도움을 줘갖고 가까스로 제가 그 돈을 보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진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 뭐 살다 보면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 있죠. 사막에서. 또 경찰들도 정말 훌륭한 경찰 있어요. 정의로운 경찰. 그런 사람 저도 만나봤다니까요. 베트남에서도 만나봤어요. 베트남에서도 탐욕에 물든 경찰도 있는가 하면은 정의로운 경찰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정의로운 경찰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엄청 이제 베트남 사람들한테 당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진짜 선생님하고 형 동생 맺고 싶다. 진짜 선생님이 변호사도 없이 베트남 법정에 서가지고 정의롭게 외치는, 예? 제가 베트남 말로 정의롭게 외치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제가 이겼거든요. 재판에서 이겼는데 그 모습 보면서 나는 형님으로 모시고 싶다. 그래서 같이 맥주 한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훌륭한 여자분들도 있어요. 근데 공작을 펼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 인민은 내가 사랑합니다. 예, 중국 동포들 사랑하고 우리 고려인들 다 사랑합니다. 근데 공산당에 의해서 공작에 공모를 한다 그러면 그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주의는 그래요. 네, 인간은 사랑하되 공산당에 의해서 공모해가지고 공작을 펼친다 그러면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딱 분별해내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네, 미국 대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중국 미인계에 쓰러진 미 정치인들, 그쵸? 나오죠? 이게 어떻게 쓰러뜨리냐면은 이 정치인 한 명이 있으면은 이 정치인과 옆에 있는 보좌관, 뭐 자문위원, 직원을 여자 하나가 다 성관계를 맺으면서 남자들끼리 싸우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그 씨앗 전술이라 그래가지고 성관계 맺은 다음에 아기 가졌다 그래요. 그리고 의사 그 유전자 검사를 위조합니다. 예? 저기 베트남에서 제가 많이 겪는다니까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친구분이 저기 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저 베트남 여자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여자가 임신했다고 1,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유전사 검사 가져오라 그러세요. 가져왔는데 가짜인 거예요, 가짜. 그래서 그거 가짜 문서다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가짜 문서인데 이거 나는 대한민국 대사관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베트남 경찰하고 공조해갖고 너 잡아내겠다 그랬더니 도망갔습니다. 예, 왜냐면 다 가짜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한테는 저는 항상 따뜻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악마 같은 사람한테는 저는 진짜 퇴마사입니다. 퇴마사. 강력한 퇴마사 역할을 합니다. 네, 중국 미녀 스파이 조심해라. 네, 영국 G20의 항저우 수행관리 단속. 그래서 나오죠. 이게 이제 영국은 이거 하도 겪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다니까요. 베트남에 막 이렇게 사람들 와서 아이고 제가 뭐 한국에서 제조업이 안 돼갖고 이제 한국의 모든 거 다 털어서 베트남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제 사무실에 오면 난 솔직히 시간도 없어요. 근데 이분들 불쌍해서 내가 진짜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예? 왜 제가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냐면 내 말 안 들으니까 불쌍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일단은 미인계 조심하십시오. 네, 그래서 여자들이 몇 살이세요? 50대 중반입니다. 그 20대 여자가 사랑한다 그러면 믿지 마세요. 예? 저도 20대 학생들이 저 사랑한다고 막 선생님 아기를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제가 안 믿습니다. 야단을 쳐버립니다. 호통을 쳐버립니다. 20대 20살, 19살 이런 학생들이 선생님 아기를 갖고 싶다? 둘째 부인이 되고 싶다? 한국 부인은 인정하고 저는 둘째 부인을 갖고 싶습니다. 둘째 부인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부인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내 딸이 너보다 나이가 많거든. 내 이놈 하면서 호통을 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인계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항상 그래요. 미인계 넘어가지 마세요. 그 말 안 듣고 맨날 미인계 넘어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가족들이 그냥 그 다 재산 정리해갖고 가서 그분만 기다리고 있는데 다 홀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나한테 비행기 표 값 좀 빌려주세요. 아휴, 내가 진짜 아주 그냥 뭐 비행기 값은 빌려주지만 그 사람은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예산 1조 강원 차이나타운 우리 땅서 외 최문순 탄핵 청원 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중국 매체 강원도 차이나타운 논란의 문화적 열등감이다. 니네가 지금 문화 공정하고 있잖아. 니네가 문화 1대1로 하고 있지. 이게 또 공작을 벌이는 거예요. 네, 중국 공자마을처럼 경기도 포천시에 8천억 들여 차이나타운 만든다. 자, 이제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네, 위험하죠? 어때요? 제가 말이 맞습니까? 이거 뭐 다 맞는 얘기죠? 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중국 공산당이 직속 공자 학원을 통해서 지금 공산 사상을 펼치고 있는 거죠. 문화 공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세계는 공자학원 폐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게 나오잖아요, 이런 기사들이. 네, 그 미국도 공자학원 폐쇄한다고 나오죠. 네, 그래서 이게 중국 공산당들이 유학생들을 위한 공작, 그리고 각종 사업, 무역 이런 걸 통해 공작을 합니다. 공작. 그 이제 공자 학원을 가지고 어린이들까지도 이렇게 공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 인권위원회는 공자 학원을 안보의 위기가 있다라고 이제 하고 결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 빙자의 학생들 공산주의 세뇌시킨다는 게 뭐 당연하죠. 이게 이름도 이제 중국어 교류 협력센터로 바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멸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이제 미친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아마 그 중국몽에 빠진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고, 또는 조선족 중에 중국 공작에 포섭된 조선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글을 쓰는 거 보면 이 맞춤법이 다 틀리거든요. 저는 한국어 교원이기 때문에, 제가 국어교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이거 맞춤법 틀리고 띄어쓰기 틀리고 이렇게 막 쓰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조선족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중국 동포는 사랑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는 분들은 사랑하지만, 제가 그 만약에 공작을 벌인다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안보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뭐 대한민국이 멸망할 수 있다. 아, 어떻게 멸망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사람들이. 아니 뭐 고구려는 왜 멸망했고, 천년 신라는 왜 멸망했고, 고려는 왜 멸망했습니까? 예? 조선은 왜 멸망했어요? 대한민국이 멸망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예? 지금 딱 멸망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예? 사회가 무너지고 있고, 뭐 70대 노인을 20대가 눈 마주쳤다고 막 폭행하고, 예? 뭐 엄마가 애 낳아서 그냥 버리고 부부끼리 서로 찔러 죽이고 돈 때문에.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와 출세 제일주의, 학벌주의, 예? 이 외모 지상주의로 세상을 다 버려놓은 거예요. 그 세상에 모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 예절, 효도, 공경, 우애, 신뢰 이런 가치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짐승의 세상이 된 거예요. 짐승의 세상.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이 정신력을 상실해 버리고, 인간의 이 정신 되게 중요한데, 이 정신력을 상실해 버리면은 그럼 이제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공작, 중국의 공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니까요. 정몽주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안 되면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심장과 뇌가 아주 그냥 손상되면서까지도 제가 이렇게 그냥 매일매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에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선견자예요, 선견자. 예, 저는 선지자입니다. 네, 저는 예, 선각자예요, 선각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 저 사람 진짜 선각자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선각자. 선각자가 뭐예요? 미리 깨우친 사람, 선견자, 미리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견자, 선각자, 예? 선구자 이렇게 얘기하죠. 선구자. 앞서서 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미리 아는 사람, 선지자. 예.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 선각자,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마지막에서 제가 그걸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미친놈 말로 듣든지 아니면은 진짜 선견자가 선각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중요한 진짜 말이다라고 듣든지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정인태가 미친놈이다, 사탄이다, 악마다 뭐 이렇게 말하셔도 되고 그리고 아니다, 진짜 선견자다. 저 선견자 말을 듣고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방법은 반중세계연합을 해야 된다. 반중세계연합. 그래서 우리가 미국, 또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뉴질랜드, 또 인도, 그리고 베트남 이런 반중 세력들과 연합해가지고 중국이 문화 공정과 동북 공정을 못하게끔 막아내고 연해주 그리고 간도가 우리 땅임을 천명하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협력한다. 그리고 우리한테 독도 얘기라든지 우리 위안부 어르신들 가지고 문제 유발하면은 회초리를 치면서 끌고 가야 된다.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방력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방부를 국방과학부로 바꾸고 국방과학부에 우리가 정예군 직업군인제를 빨리 시행해가지고 과학 4차 혁명 과학 정예군을 만들어가지고 국방력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